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산업과 예술이 만나는 대학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등급이 합격하고 또 어떻게 합격 준비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의견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변경사항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생활기록부 속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과정들,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합니다. 면접이 있는 학교의 경우는 면접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는 홍익대학교의 경우는 변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경향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해서 또한 상위권 대학의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복 지원은 이렇게 매우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또한 세종캠의 경우는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인문은 2합 8 그리고 자연은 2합 9였습니다만 이번 연도는 2합 9 그리고 자연은 한 개 영역 등급 4등급 이내만 받으면 수능 최저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세종캠이라고 할지라도 학교 레벨을 따졌을 때 무의미할 정도로 수능 최저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로 인한 변수 또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 한 개에서 4등급만 받으면 자연 계열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자, 현역 학생, 재수생, 삼수생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삼수생, 즉 2021년 졸업자까지는 가능합니다. 세종 교과 우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학교생활 우수자나 미술 우수자의 경우는 1999년 2월 졸업생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격 조건을 맞는지 한번 체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 요소는 매우 간단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학교장 및 교과 우수자 둘 다 교과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둘 다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의 경우는 서울, 세종 모두 서류 100%입니다. 다만 서울은 수능 최저가 있고 세종은 수능 최저가 없는 이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학생부 교과 전형인 서울의 학교장 추천 전형, 세종의 교과 우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캠에서 교과로 매우 적은 학과를 선발하였으나 이번 연도의 경우는 실내건축, 사범대, 문과대 등등 모집 인원이 신설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237명을 선발했으나 올해 290명으로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과별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선발 학과 증가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추천 인원은 작년에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며 일반 선택 90, 진로 선택 10으로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는 인문 3합 7, 자연 3합 8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 요즘 세개 합을 반영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수생도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모집 요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입학처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입학사정관실에 물어보니까 재수생도 3학년 1학기까지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3개 합 교과 전형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의치한 약수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교과에서 3개 합을 수능 최저로 두는 대학은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 시립대, 서강대, 중앙대, 홍익대 뿐입니다. 즉
수능 최저를 3개를 준비하는 학교 중에서 홍익대가 입시 결과 기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혹은 시립대 교과를 쓰는 학생들이 어차피 수능 최저 3개 준비할 거 안전하게 쓸 거야 라고 해서 홍익대를 바치고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다른 교과 전형보다 충원율이 더 많이 도는, 경쟁률도 더 많이 도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교과 반영은 서울캠과 동일하지만 수능 최저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열 수능 최저가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도 없고요. 말 그대로 온전한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발 인원의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수생도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모집 요강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서울 캠퍼스의 입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고 있다는 겁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는 평균 등급이 이렇게 1.94 등급이고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2.14 등급입니다. 드라마틱한 점수 차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는 추천 인원이 있음에도 경쟁률도 올라갔고요. 추가 합격률도 올라갔으나 교과 평균은 낮아졌습니다. 이 말은 허수 지원자가 다수 있고 상위권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이 많아 추가 합격률이 높아졌고 평균 등급은 낮아졌다라는 결론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단순 평균 등급이니까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올해 다시 선발하는 사범대, 인문대, 일부 등은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2021학년도 컷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올해는 서울캠의 경우는 2등급대 초반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능 최저의 완화 분위기 속에서 3합을 고집하는 홍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합격으로 인한 평균값은 2등급대 초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에서 움직이리라 판단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사범대의 부활로 인해 많은 관심이 생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범대의 경우는 3명 혹은 3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으므로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홍대 방송을 찍은 게 없어가지고 그 비교할 입시 결과가 없어서 다소 아쉽지만 내년에 한 번 더 비교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환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하나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산 점수가 나오는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재수생, 현역학생 할 것 없이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는 점, 공통 및 일반 90%대 10%로 반영한다는 점,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6점, 3등급은 89점, 그리고 A는 10점, B는 9점, C는 7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단위수가 4단위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2등급에서 석차 등급이 2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등급 석차 등급인 96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단위수가 이렇게 4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어 볼까요? 영어의 단위수는 5단위네요. 근데 우리 친구가 석차 등급을 4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4등급의 환산 점수 어디에 있을까요? 77점. 그러니까 77점 곱하기 5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 대입하시면 요런 7434점이란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수 단위를 다 더해야겠죠? 이 이수 단위는 여기 나와 있는 4, 5, 4, 4 쭈루루룩 쭈루루룩 여기 있다. 쭈루루룩 여기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7434점에서 요거를 이렇게 나누어 버리게 되면은 등급이 나오겠죠.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0.9라고 하니까 0.9점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로 선택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행지가 지금 두 단위네요. 두 단위인데 지금 이 친구가 A를 받았네요. 그러면 10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0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기아 있네요. 기아도 A를 받았으니까 4 곱하기 10 요런 식으로 나누고 요런 식으로 나누면 요렇게 점수가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등급 받으면 성적이 높아진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의 경우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서류 100%만 가지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단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인문은 3합 7, 자연은 3합 8로 서울캠은 가지고 있고 세종캠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이 다소 특이점이지만 이로 인해 합격 컷이 많이 변화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한번 볼까요?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학생, 그 다음에 전공 역량, 그 다음으로 높은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는 3합을 가지고 있는 교과전형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종합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서울교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익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익대 위의 대학이 종합에서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높은 추가 합격률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익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이화여대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학생부 종합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평균값을 보면 2021학년도는 2.62등급 그리고 2022학년도는 2.76등급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학과 간의 차이는 다소 발생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빨간 네모 박스로 보면 최저 등급 5.02, 6.08, 5.58, 5.84 이렇게 등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등급이 이렇게 낮아도 뽑힌 이유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수준 높은 일반고 이상의 고등학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는 마지막 컷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고 70% 컷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마지막 컷까지 보여주게 되면 2021학년도와 별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어문 계열 중에서는 도고동문, 불어불문 이렇게 이것을 제외하고는 2등급대 중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홍대의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입학사정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입시 결과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특목고가 들어와서 이런 입시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는 4.62등급, 2022학년도의 경우는 4.71등급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변동이 살짝은 있을 수 있지만 세종캠이라는 점에서 크게 올해와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4등급대 학생들부터 5등급대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가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 결과 평균을 예상해 보자면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한 점도 크지 않아서 드라마틱한 변수는 없으리라고 판단하는데요. 삼합 7회 수능 최저가 학교장애도 있고 종합전형에도 있을 경우는 교과와 종합의 성적은 서울캠의 경우 겹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오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 무너지는 경우는 덜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합 7, 3합 8의 부담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범위와 3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 상위권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있기에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홍익대의 보편적인 점수보다도 다소 낮게 형성되는 학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종 캠퍼스의 교과 우수자의 경우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으리라 판단하며 4등급 대 중반의 평균 성적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울캠의 학교생활 우수자의 경우는 특목고를 포함해서 모든 학과 평균치가 2등급 중반대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불어나 도거의 경우는 특목 비율이 다소 높을 수 있으므로 일반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의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 캠퍼스의 학교생활 우수자의 경우는 수능 최저도 없지만 3등급까지 종합 레벨을 끌어올리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로 4등급대 중반에서 혹은 중후반 학생들까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2023학년도 홍익대학교처럼 2022학년도에 경희대학교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 같은 최저등급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구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1.8등급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작년에 2합 5를 맞췄다면 굳이 위험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종합전형을 쓸 이유는 없겠지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1 구간을 한번 보면 종합전형에서 1 구간에 합격한 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는 경희대를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2장을 썼거나 그게 아니라면 교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1 구간에 쓰는 게 맞는 것이고 종합 전형은 여기 1 구간이 아닌 2 구간 학생들이 쓰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홍익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등급 후반이고 작년과 비교했을 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정도다라고 한다면 굳이 종합전형을 쓸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2등급 중반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생기부도 조금 채웠다고 한다면 종합전형을 쓰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류 100%인 홍익대학교는 어떤 생활기록부를 가져와야 좋아할까요? 서류로만 평가하는 홍익대인이 오늘은 서류를 조금 더 유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전공 역량 30%입니다.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와 열정 및 관련 특성을 본다고 합니다. 홍익대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바로 예술적인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다른 대학교들과 다르게 학교 특성이 반영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학과가 그 예시가 되겠죠. 다른 건축과들과 달리 홍대 건축학은 건축미술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축학과를 준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 넣어본다면 충분히 좋은 전공에 대한 이해와 소양과 자질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수행평가를 통해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를 해보거나 역학을 공부하며 세계 건축 환경을 공부하는 모습들도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시는 것은 융합적 사고 능력입니다. 학문과 학문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최근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도 이런 역량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을 위해 노력한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전공과 관련 활동과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상태의 전공 관련 과목의 수강 현황 및 수준입니다. 이는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잘하는 학생을 더 선호한다는 건데요. 건축이라고 한다면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물리, 물투, 그리고 프로그래밍. 게다가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이런 것도 하면 좀 좋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세특이나 창체활동이나 수상 및 종합의견에 나오면 좋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독서를 통해 지식을 확장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그대로 학년이 넘어갈수록 심화되고 지식이 내용이 깊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 30%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주도성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학업적인 자기주도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년이 증가할수록 전공에 대한 과목의 성적이 올라간다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탐구적인 자기주도성을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세계 건축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2학년 때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설계를 해보고 3학년 때는 역학적인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교과를 심화해보고 이런 학년 간의 연결성이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소통 능력인데요. 1학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혹은 단순한 토론을 했다면 2학년 때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3학년 때는 1학년과 2학년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본인의 활동과 노력이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소통 및 리더십의 발전 가능성일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흔히 동아리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소서 2번에서도 녹일 수 있지만 홍대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 참여도 및 열정인데요. 교육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진로를 위해 공동교육과정도 들어보고 교내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태도라고 하는데 태도 안 좋은 학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의 모든 친구들이 태도가 좋기 때문에 크게 염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업 역량 25%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모든 대학이 뽑고 싶어 할 겁니다. 학업 성취도 뭔가요? 공부 니 얼마나 잘해? 교과 성적 추이 뭔가요? 성적은 점점 오르고 있어? 혹은 내려가고 있지 않지? 학업 태도, 학업 의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어? 를 숫자로 표시된 성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세특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서울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다 1등급이고 다 99점 100점일 텐데 그 학생들을 나누는 합부를 나누는 이 기준은 세특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학업적인 발전의 정도를 글로써 작성하는 게 세특이겠습니다. 혹은 수상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전 수상도 없고 생기부도 안 좋고 세특도 안 좋은데요? 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쓰면 안 되겠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행특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착하지만 꾸준히 성실히 도덕성을 가지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 나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나눔 속에서도 지식의 나눔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멘토멘티.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알려준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담당 교사에게 관찰된다면 그 관찰이 생기부에 넣어진다면 인성평가는 좋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교과전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개 학교를 가르는 중요한 조건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니? 혹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니? 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 삼합을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홍익대가 유리하겠죠. 근데 내가 서류가 충실하다면 건대와 동국대 학교장에서 고민하실 겁니다. 이때 내가 고르게 성적을 잘 받았고 세특 부분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보다 우수하다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서류로 보는 추천도 없는 건국대가 유리할 것이고 반면에 내가 과목 간의 등급의 격차도 막 1, 3, 1, 3, 2,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급의 격차가 다소 있고 잘 본 과목 10과목이 2등급 한 초반 정도 나온다.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세특활동, 진로활동, 뭐 수상, 독서, 서류 관련된 거 다 좋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국대학교 학교장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유리한 대학을 하나씩 찾아가는 게 대학 라인을 잘 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를 보면 전형은 매우 단순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의 지리적 요건은 매우 선호할 만하나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많지 않거나 혹은 인원이 다소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께서 지원하실 때 인원수 변동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빅토리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 통해서 어머님들 수행평가 나온 것들, 대학 라인 짜야 하는 것들, 그리고 수행평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